나르시시즘의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되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번성한 번영을 누리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큰 본보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오랜 결혼 생활에서 받은 정서적인 학대로부터 살아남고 나아가서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감기 기운으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 이해해주세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이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통하는 방법들이기에 언제 한번 이에 대해서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절대적인 답안도 아니며 나르시시스트와의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두에게 다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 하나라도 적용 가능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는 바로 내가 나르시시스틱한 인간관계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제 블로그 글들 중에서 내가 나르시시즘에 학대당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읽어보면 그 신호들을 여러분에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은 아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안하고 뭔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남지 않았다는 무력감을 느끼진 않나요? 혹은 더 나아가서 사회성 퇴화를 경험하고 있진 않나요? 네, 이 중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보통 거의 다 해당이 되죠.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인간관계에 있지는 않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다음으로는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석 인격장애 및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들의 의미와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를 정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과연 나르시시스트가 맞는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좀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그 사람을 섣불리 나르라고 단정지은 건 아닌지, 그러면 되게 큰 실수죠.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많은 나르시시즘의 전문가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책도 많이 읽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주얼 러너예요. 즉 시청각 자료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고 잘 익히는 저에게는 유튜브 채널들이 당연히 효과적이었죠. 게다가 많은 정보를 이미 취합해서 요점만 알려주는 이런 훌륭한 유튜버들 덕분에 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효율적으로 배움을 얻는 방법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배우고,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깨달음을 얻는지 그걸 알고 그 방법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르시시스트와 결혼을 했던 친구와의 대화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그 친구와 얘기하고 그녀의 경험을 들으면서 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갔고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르시시즘 혹은 가스라이팅에 대해 듣게 된 것도 그 친구로부터인데요.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예전에 같은 도시에 살 때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저의 전 남편, 당시에는 현 남편이죠. 그 둘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직업이 같은 데다가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둘이 실제로 잘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이혼한 이유와 제가 현재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그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니?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Google Gaslighting이라고, 즉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색했더니 그때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르시시즘에 대한 그런 공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혼이 모두에게 절대적인 답안은 아닙니다. 단 저의 상황에서 이혼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이 인생의 목표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자 그리고 자유입니다. 물론 제 전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을 아는 순간 바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이해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많은 부분에서 단념도 해보고 혹은 피 터지게 싸워보기도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믿음, 배신은 하지 않겠지 했던 그 믿음이 부서진 순간 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나르와의 이혼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고 예상대로 괴로웠습니다. 기대와 실망,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말, 그리고 거기서 느껴진 과정 중에 느낀 불안감, 두려움은 솔직히 좀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버텨냈고 결국 이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10배, 아니 한 100배는 예전보다 행복하기 때문이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기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맞아, 결혼 전에 내가 이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나의 예전의 나로 돌아간 느낌. 아니 오히려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된 느낌입니다. 네, 나르시시스트와의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결정을 했다면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원만한 합의를 절대 기대하지 말 것. 둘째,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것. 세 번째, 상상한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것. 네, 이 또한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직장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자부심과 함께 직장 동료, 그리고 또 손님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느낌이 너무 삶의 활력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 심지어 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하면서 좀 기존에 했던 패션 관련 일을 하기 힘든 이 콜로라도라는 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됐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파트타임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제 커리어를 쌓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람은 없었어요. 큰 보람은. 그리고 아이를 낳고는 자연스럽게 가정주부가 되었죠. 이혼이란 거는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정주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갖는 것이 1번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아무 직업이나 서둘러 갖고 싶진 않았어요. 앞으로 꾸준히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일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 혹시나 어디를 이사 가게 되더라도 비교적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일, 그리고 단기간에 준비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싶었고 생각 끝에 기술직을 갖기로 했어요. 근데 기술직 중에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컬러감이 있고
뷰티에 관심이 있었고 손재주가 좋다는 장점을 살려서 네일 아티스트, 네일 테크니션이죠. 미국에서는 테크니션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일 테크니션이 되는 학교에 등록하고 5개월 풀타임 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하고 바로 자격증을 따고 다행히 운 좋게 고급 리조트 스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이 가정에 주 수입원이 돼야 됐고 돈을 당장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직장을 가진 걸 아직도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차근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 잘 맞는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결정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학교를 다시 가는 것이든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 아니면 회사에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마음의 보살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5번째죠.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정신과 의사와의 진료와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필수입니다. 네. 다행히도 저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상담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당신이 당한 학대 그리고 그로 받은 상처는 나르시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상담사가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상당히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았는데요. 상담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구글을 했더니 저희 지역에 상담을 꾸준히 하고 당연히 나르시시즘에서 피해받은 피해자들과 모여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내가 지금 솔직히 그 클라이언트로 스케줄이 꽉 차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너는 꼭 만나보고 싶다. 당신은. 그래서 만나게 됐고 그게 장기적인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일을 했고 1시간 단위로 스케줄이 항상 꽉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그녀도 나르시시스트 전 남편과 이혼을 했었고 현재는 아주 좋은 남성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자신감 있는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일주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이 되게 좋았고 기대됐고 나르시시즘의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되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큰 본보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바쁘신 분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6번째, 완벽히 내 편인 가족, 지인,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면서 이 전 남편과의 갈등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에는 이혼의 합의가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마음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어디에 막 하소연을 해야 될 것만 같았고요. 그래서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저희 친구 3명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아마 이들 아니었으면 저는 천천히 미쳐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들과의 대화가 90%가 나의 괴로움, 불평, 불만, 막 속상하고 억울한 거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었다는 걸요. 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내 편들, 내 인생의 암흑기에서 제 암울한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준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주위에 꼭 한 명은 있기를 바라요. 아니 꼭 한 명쯤은 있어야 합니다. 네, 7번째, 잠시 동안이지만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불안증이 심해지더니 불안 발작이 왔어요. anxiety attack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미친 듯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치의를 찾아갔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예, 한국은 주치의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전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만 느꼈던 불안이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의사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필요할 때만 조금씩 먹어보라고. 정신과 약은 개인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평생 중독돼서 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별의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친절한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복용했더니 정말 증상이 호전되더라고요.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그때그때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 의사가 말한 대로 어느 순간부터 약이 필요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혼의 가닥이 잡혀가면서부터죠.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지만 약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신과 진료든 약을 복용하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낫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이 아파도 약을 먹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8번째, 틈날 때마다 셀프 케어를 합니다. 즉,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만큼은 내 시간인 거죠. 일도 해야 되고 막 소송도 해야 되고 엄마로도 잘 해내고 싶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시간을 내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틈이 날 때마다 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고 친구 만나서 브런치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한 번씩 좋아하는 쇼핑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가만히 누워서 넷플릭스 TV쇼만 주구장창 몇 시간을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최근에는 오래전에 배웠었던 살사 댄스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조만간 친구랑 체육관에서 운동도 해볼 계획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이가 나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마지막이자 개인적으로 저의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가장 큰 치유가 된다는 게요. 단 하나의 마음이에요. 나 다른 사람들만큼은 나르시시즘을 미리 알고 나르시시스트들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요. 특히 나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나르와 평생 저처럼 엮이게 되는 불행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 작은 커뮤니티가 된 제 유튜브 채널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인간관계로 고통받았던 아니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생각보다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위로를 받습니다.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치유의 장이죠.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저에게는 지식의 장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나르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정서적인 학대에서 생존하고 그 과정, 그리고 깊게 받은 상처의 치유 과정, 그리고 나아가 개인적인 번영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 했던 그런 일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해라고 청사진을 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극복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구글하고 정보를 열심히 모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힌다 싶으면 꾸준히 해나갔어요. 아직 번영한 제 개인적인 목표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꼭 바로 해보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할 일은 나에게 이 혹독한 시련을 준 나르시시스트들을 싹 걸러내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 주위가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분명히 이 암흑의 시기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빨리 헤쳐나가고 싶으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이 설령 당신의 현재 이 고달픈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도 말이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러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르시시즘에 피해받는 피해자가 없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장다르크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